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작년에 인천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무색하게 인천의 매립 생활쓰레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올 11월 기준 수도권에 매립하는 생활쓰레기량이 11만 9천여 톤으로 4년 새 100% 이상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직매립 생활 폐기물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2배 높은 수수료는 물론 반입을 정지할 예정입니다. 확실한 생활 쓰레기 절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민호 인천시 의원과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는데요. 오히려 인천 지역에서 이 매립하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100% 이상 늘었다고 하죠.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사자 합의,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2014년도에 인천시하고 서울, 경기도, 환경부가 이제 사자 합의를 하죠. 그때 이제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을 제로화하겠다라고 하는 선언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인천 같은 경우는 무려 10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매립하는 생활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2015년도에 5만 7천 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8만 톤 정도 하던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11만 톤이 넘는 생활 쓰레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 때 전체 생활 쓰레기가 56% 증가한 전체 양으로 보면 그거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더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인천시의 이 매립 쓰레기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높은가요? 네, 저희가 같이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것까지 같이 봤는데요. 같은 기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만 톤에서 2019년도에 31만 톤 정도로 27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16만 톤에서 2019년도에 29만 톤 정도로 8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에 비해서 증가폭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평균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6%인데 비하면 한 2배 정도 인천의 생활 쓰레기 매립량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독 인천에서 이 생활 쓰레기 매립량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가 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천이 지금 현재 3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량 자체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인천시가 얼마 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한다고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자료 보면 인천시의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한 게 나왔는데 2014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하면 그 소각률이 34%에서 30% 정도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쓰레기는 많이 늘었는데 소각하는 비율이 늘었다. 결국에는 소각하는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매립하는 비율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 자체는 늘었고 쓰레기 소각률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립 쓰레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천시의 선언이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자극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생활 쓰레기 정책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나요? 네, 사실 인천시 생활 쓰레기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두고 봤을 때 가장 적은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시설이 이제 노후화되고 용량이 적다 보니까 그것을 결국은 이제 매립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 폐기물 매립률이 이렇게 직매립률이 상당히 100% 이상 늘었다 이런 이제 오명을 듣게 되는 건데 이런 시설들은 또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이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이제 확충하는 데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박남춘 시장이 일본 요코하마 소각장을 다녀오는 등 쓰레기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가 늘고 있다는 게 정책이 미흡한 건 아닌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요? 네, 그건 이제 장정구 정책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전국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 가구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택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일회용 포장재가 폐기물들도 늘어나고 이런 원인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폐기물 관리는 사실은 시 소관 업무라기보다 이제 군구, 이제 자치구 이제 이 소관 업무다 보니까 그동안 시가 좀, 소홀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비난을 받을 만하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셔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2025년까지 그 직매립 제로화를 다시 이제 재선언하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시정부가 이제 정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코하마시 방문을 통해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지를 그 박남 시장님이 이제 보고 오셔서 이 감량, 그 다음에 분리 배출, 그 다음에 처리까지 이 단계별로 이 어떻게 이제 그 감량을 해갈 것인지, 그다음 직매립 제로화를 이루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지금 내놓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군요. 네. 그럼 장정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선언만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각장이라든가 어쨌든 매립 이런 그 생활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기초 지자체의 사무이긴 한데 광역지자체의 역할도 그동안 컸던 거죠. 이제 이게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좀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연장할 거냐 종료할 거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정작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뒷전이었다라고 하는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제는 구체적으로 각 군구가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늘어났을 때 페널티, 그다음에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광역 지자체인 인천광역시가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많은 시민들이 분리배출 잘하는데 분리배출 자체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깨끗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수준의 배출이 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재활용 시스템, 쓰레기 순환 시스템을 점검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와 시민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분리수거를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실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많은 쓰레기들이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통계 자체는 재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분리를 해서 주민들은 배출했지만 실제로 가져갈 때 한꺼번에 차량에 모아서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또 가져가서 또다시 선별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체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냥 분리배출하는 걸 끝. 그다음에 수거하는 업체들은 주민들 탓하면서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수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또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다시 그대로 매립장이 줄어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만 이야기했지 전체 시스템, 가정에서 배출돼서 그다음에 수거돼서 처리되는 데까지 전체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생산 단계까지 점검을 우리가 과연 해봤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분리배출을 잘 하더라도 수거하는 업체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수거해가지고 가갖고 그걸 또 선별장에서 다 그냥 풀어놓고 이래버리니까 이 분리배출을 잘 하더라도 이 수거 단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거하는 차량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전담해서 예를 들면 캔이면 캔, 병이면 병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재활용이면 다 한꺼번에 가져가서 또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분리배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와 연결된 내용일 텐데 인프라는 어떨까요? 배출, 수거, 분리, 처리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선별장이라든가 소각장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인천시 쓰레기 이 정책이라는 게 그동안 그냥 수도권 매립지만 믿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 다른 딱히 내세울 만한 정책이 지금 없는 게 지금 현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원회수 시설도 지금 남부 광역 자원회수 시설이 50톤 정도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도 청라, 송도 두 곳으로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내부 연한이 15년인데 이미 18년
접어들고 있고 내구연을 이미 3년 넘겨 있고 그다음에 송도도 지금 13년 전에 이제 설치된 이 두 곳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 용량 자체도 지금 한 1,000톤 정도 물론 경제청에 이제 막 98톤짜리 그 시설이 있긴 한데 한 1,000톤 정도밖에 지금 용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겠다는 것들을 지금 이제 뭐 분리배출 시설도 지금 남부에만 있는 것들을 그 동부권역, 북부권역, 서부권역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 확충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소각 시설도 그 소각 용량을 지금 현재 소각 용량의 한 2배 정도 소각 용량을 확보하겠다 하는 게 지금 시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화요일 날 그 자원순환 그 시설에 대한 그 이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용역이 들어갔는데 여러 난관이 뭐 예상이 되죠. 난관이 예상되지만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광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다 확충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박남시장님 꼭 확충해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정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아까 우리 소민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빠뜨린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소각 시설 같은 경우도 송도에 SRF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한 9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자원화 시설도 추가로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로 봐야 되는데 이게 서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 연수구에도 하나 있고 남동구에도 남동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있고 미추홀구에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계양구하고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폐기물 처리 아니면 중간 선별 시설, 뭐 소각 시설은 물론이고 이런 시설이 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폐기물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걸로 책임을 다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 군구별로 최소한 선별시설, 소각시설들이 추가로 거기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입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환경 혐오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강화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기준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혐오시설이 아닌 이런 시설로 하기 위한 기준 강화도 이제 인천시가 나서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구별로 쓰레기 선별 처리 시설을 갖추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면 뭐 아예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등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실제 물건을 살 때 지나치게 과포장돼 있거나 이 분리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거든요. 지나치게 소비자들에게만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기업 등 생산자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종종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면은 여러 개, 그러니까 과자 봉지 같은 경우는 과자 봉지 안에 또 다른 과자 봉지가 들어있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이중 포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제도적으로 이렇게 2번 포장하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택배 1인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고 또 편한 생활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택배가 많아졌어요. 택배도 역시 보면은 스티로폼 박스라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완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넣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엔 다 버려지는 쓰레기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어느 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을 제로, 비닐류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생산하는 단계부터 페트병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분리 배출 잘 할 수 있도록 뚜껑과 몸통, 그 다음에 싸는 비닐, 네. 이거를 같은 재질로 한다든가 분리가 잘 되도록 한다든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저는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인천시나 각 군구에서도 만약에 생산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조례로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바뀌어야 할 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이제 규제돼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정책이 필요할지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인천시가 홍보 교육에 중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홍보 교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되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고 나서 거의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꼼꼼함에서 디테일한 면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건설 폐기물입니다. 저희가 이 건설 폐기물이 5톤 미만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지금 체킹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리모델링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생활 쓰레기하고 섞이는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체킹할 것인가? 여기가 바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생활 쓰레기는 군구라든가 기초 광역 지자체의 몫이고, 근데 건설 폐기물은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바로 5톤 미만의 것은 실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건설 폐기물로, 상황에 따라서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앞으로는 좀 맞출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시는 지난 8월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기초지자체와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인천 시민네트워크 신규 의제로 생활쓰레기 감량 운동이 채택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생활쓰레기 감량 운동은 사실은 이제 배출하시는 분들이, 배출하시는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책임만을 강요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천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마련하고 함께 시민들 노력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활성화, 그다음에 수거 체계 개선, 그다음에 안정적인 처리 단계별 추진 계획을 지금 2025년까지 단계별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또한 연령대별 맞춤 교육이라든지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사업 또는 소각 매립 목표 관리를 통해서 지자체들이 그것들을 달성했을 때 또는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어서 또 적극적인 참여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의원 때 그런 얘기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 홍보가 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북인천 방송 같은 데 하고 좀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좀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가면 이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얘들을 좀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한 적도 있는데, 아마 시도 다양한 방법의 홍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고요. 폐기물을 또 안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 지금 기본 계획 용역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들 통한 시설 확충까지 우리 시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정부 위원장께서는 이런 생활쓰레기 감량 운동 등의 활동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못지않게 행정에서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용역하는 걸 보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혹시 또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은 원하진 않지만 어딘가에는 꼭 입지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다. 네. 그런 정책적인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용역을 해서 1년의 이후로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 처리하게 되면 우리 밥상으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시민의식은 어느 정도 깨어있는 상황이고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물론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그러면 그 집단민원을 그냥 민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 개선, 시설이 좀 더 개선되는 방식으로 해서 또 그 시설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이든 매립시설이 실제로 그 마을에, 그 구에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혐오 시설이 아닌 랜드마크로 네. 자기내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가
그 지자체가 아니라 시가 기초단체가 아니라 시가 이렇게 지금 뭐 적극적으로 이 안을 내놓은 것들은 거의 지금 뭐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같이 감시하시면서 네. 뭐 잘 만들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생활 쓰레기의 증가 그리고 대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